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 6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대나 아니면은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이화여대 등등등의 학교들을 우리가 5부에서 정리를 했고, 요번에 6부에서 지원하게 되어질 정리하게 될 대학들은 단국대학교 천안, 한림대, 가천대, 전북대, 부산대, 충남대, 원광대, 카톨릭 관동대 대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런 전형들이 세분화되어져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의 의과대학의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학생부 교과전형의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공립대들이고, 또 학생부 교과전형은 전년도에는 인제대학교가 인제의회 전형에서 수능 체제 없이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거의 모든 학교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상위권 대학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써야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쓰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와 반영하는 학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은 우리가 의대를 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종합, 그쵸,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진학률과 같은 학업적 배경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면, 미반영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학업적 또는 편하죠. 원서 지원하시기가 수능 최저 없이 그냥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 최저를 미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의 평가 반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과 학교의 프로파일의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교과 성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좀 불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대학들은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불리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 원광대까지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통 25%에서 3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반영 대학보다 반영 대학이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의 미충족까지 따지면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수능 최저의 학력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학생 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 학생들이 우리가 제일 먼저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을 위해서 역점을 둬야 돼요.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되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대를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 뭐가 중요하다?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학생부의 기재 항목들을 줄여나가거나 글자 수를 줄이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실제 학생부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부의 기재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대로 대학 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다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부에 있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만으로 학종으로 대학 가는 거죠. 또는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는 재수생들은 그냥 정시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데, 의대를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학업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수능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이 세 개의 영역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내가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다면 결국은 의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고요. 각 대학별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의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학교정 추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정 추천이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학교형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정 추천 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류 100% 전형. 이화여대나 부산대와 같은 서류 100% 전형은 당연히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을 보지 않는다, 서류 100%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예요. 평균 경쟁률이 보통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면접을 꺼려하는 학생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보면 대부분 면접 일자가 겹치거든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날에 두 개의 학교의 면접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안 보는 학교 두 개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화여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는 서류만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학생부의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원서 지원에 용이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출 서류에서의 강점이 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더 유리할 거예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주목할 점들은 울산대나 한림대나 카톨릭 관동대는 MMI 면접을 진행을 해요. MMI 면접이라고 하는 건 다중민의 면접이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5개의 방에서 60분 동안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꼭 이렇게 5개의 방에서 60분은 아니더라도 요즘에 대부분의 의대 면접이 MMI 형태의 면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면접 시간은 30분 정도, 2개나 3개의 방에서 여러 가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런 MMI 면접이 지성 면접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수학이나 과학고과에 대한 직접적인 거를 평가하는 면접은 아니고, 면접은 MMI 면접이든 아니면 제출 서류 기반 그 다음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면접이든 간에 면접은 시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비중은 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면접으로 합격생이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수능 전,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2020학년도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2개를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분류한 거고요. 2021학년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부담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면접을 가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시간 낭비가 많이 되고도 그 다음에 수능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만약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그러면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능이 내가 준비가 많이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에 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천대까지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했었을 때 학생부 교과 성적의 평균 점수를 얘기해 봅시다. 자, 평균 점수의 1.5 이내인 학교와 1.5에서 2.0 이내인 학교, 그 다음에 2.0 이상의 학교가 되는데, 이렇게 평균 점수가 1.5 이내, 1.5에서 2.0 이내, 2.0 이내로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슨 얘기냐면 교과 성적 외에 기타 요소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 외에 기타 요소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잖아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적합성이라든가 세부 능력 특이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세특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 거기에다가 출신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에요. 출신고등학교의 진학률이라든가 고교 유형이라든가 학업적 배경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학교, 특히 말해서 자사고나 특목고나 강남권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1.5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내신 성적에 강점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꼭 전제를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는 울산대나 연세대 미래나 단대 천안이나 경북대 야주대 가천대가 일반고 학생에게 무조건 불리하냐? 그렇진 않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의 관리가 잘 돼서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원서 지원으로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를 6개를 다 쓰는 사람, 또는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6개를 다 쓰는 사람,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6개를 다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수능 최저가 되면 그만큼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고, 만약에 수능 최저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쪽에서 강점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100%를 간다고 해서 내신 성적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교과 100%도 비교과의 우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결국 대학이 아주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러 대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지원할 대학들의 면접의 일정들을 고려하시게 되면 실제 지원할 대학들은 좁혀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먼저 대학별로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단국대학교, 천안, 한림대학교, 가천대학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대 천안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DKU 인재중에서 딱 10명 정도만 뽑기 때문에 단대 천안은 모집 인원이 참 적어요. 그렇죠? 수시에서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다른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종전까지 DKU 인재 전형이 손익평가 100% 전형으로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1단계에서 3에서 4배속 소리 100%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면접을 받기는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합 5등급 과탐 1과목에서 3개 영역 합 5등급 과탐 2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된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게 완화된 거냐 강화된 거냐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인 입시 흐름은 수능 체제를 완화하고 수시에서 인원을 정시에서 이월시키기보다는 수시에서 모집 인원을 뽑는 쪽으로 가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는 다 완화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단국대학교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이화여대, 부산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작년에 있었다면 단국대학교가 올해 빠지게 되어지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올해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2019년도 자료거든요. 2019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 268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26.80 대 1, 평균 성적은 1.71, 충원율은 약 70% 정도의 충원율로 보였는데, 주목할 점들은 경쟁률이에요. 26.80 대 1이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화여대의 경쟁률과 유사하죠. 하지만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게 따라서 되면서 아무래도 경쟁률은 20대 1 이내의 경쟁률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거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성적은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23명, 지역인재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달라지는 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고 가천의예 전형에서 20명을 선발하게 돼요. 자, 가천의예 전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죠. 전년도에는 과탐 2과목 모두 1등급이었는데 올해는
두 과목 평균으로 잡고 그리고 소수점을 절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학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의대 가기가 좀 좋다.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많아졌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 다시 말하면 수시에서 대부분 다 뽑는다. 그러니까 수시의 모집 인원은 더 많아진 거예요. 전년도와 동일한이거나 전년도보다 몇 명이 줄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지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결국 수시의 인원은 더 많이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내용은 2019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더 경쟁률은 완화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형명 지원 자격 전형 방법까지는 2021학년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 면접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건 2020학년도 내용이에요. 왜? 여긴 아직 단국대학교가 면접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지만 2021학년도에 모집강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다음에 면접 날짜는 언제일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급 컷, 등원율은 2019학년도 자료를 참고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 2020학년도 입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0학년도 입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2021학년 모집 의료강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그렇죠. 시행 계획만 나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19년, 20년, 21학년도 내용을 같이 모아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수능 이후에 11월 29일날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면접은 MMI 면접으로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모집 인원은 16명인데 지원 인원이 325명, 경쟁률이 20.31대 1이고 평균이 1.13, 상위 70%가 1.18이에요. 그리고 6명이 충원돼서 충원율은 37.5%인데 다른 학교가 좀 다른 거죠. 한림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하고 딱 비교를 하면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맞지만 한림대학교는 교과 반영비를 높게 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는 교과보다 활동의 역량을 조금 더 높게 본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한림대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교,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바뀌었네요. 한림대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단국대 천안은 자사고나 특목고 쪽에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를 지금 보면 가천대는 20명 모집에 467명이 지원해서 평균 성적은 2.2, 그 다음에 11명 모집에 실제로 보니까 충원율은 5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가천대와 단대천안은 고등학교, 단대천안은 두 개의 대상의 유형이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서 달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접을 동일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공통점이고 가천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 변형 비율은 50% 높아요. 하지만 두 개 학교의 실제 합격생의 등급 컷을 비교하면 2.2, 1.7 사실 꼭 2.2와 1.7이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꼭 1.7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성적이 된다. 다시 말해서 1.7이나 2.2 정도의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보다 뭘 많이 본다는 거예요.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내용,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을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평균 성적이 의미하는 바는 지원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를 보여준다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자 전북대, 부산대, 충남대학교를 정리합니다.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서 25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 30명으로 5명이 늘었어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40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30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논술 전형에서 35명을 뽑다가 올해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35명, 그리고 이화여대대학교에서 10명 해서 총 45명의 인원이 전년도에는 논술 전형에서 선발했는데 올해는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죠. 자, 그리고 신설되어진 게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15명이 올해 신설이 되어졌고 학생부 종합 15명은 올해 신설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형이 신설된 전형입니다.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큰사랑에서 9명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29명, 지역인재 전형에서 4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고 전북대에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것은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자, 특히 달라진 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 큰사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평균에서 소수점 아래로 절사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24명 뽑더가 23명, 1명 줄었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23명, 학생부 종합 프리즘에서 19명. 바뀐 거는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1명 정도 인원이 줄었다는 거고, 프리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는 없지만 달라지는 변화에서는 우리가 1단계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2단계의 반영에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였는데 변형된 거에서는 1단계 66.7%, 면접 33.3%로 면접의 반영비율이 다소 줄었어요. 그래도 면접 비중이 33.3%이기 때문에 반영비율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개 대학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부산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된 전형이고,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면접을 진행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학교와 이화여대와 부산대 2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대학교하고 충남대를 비교하게 되면 충남대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는데 모집인원 19명에 지원원인이 17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9.00대 1이에요. 경쟁률은 높지 않죠.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평균 성적이 1.22, 최저가 2.04 정도 되어지고 충원율은 11명 57.8%대 이 정도로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학교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균 성적이 1.22라는 얘기는 최저가 2.04라 하더라도 여기 충남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내신 성적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56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학교라고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학교가 아닐 겁니다. 2개 학교가 점수대가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단 부산대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 입시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로 봐서는 서류만으로서 합격이 가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학교나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를 보면 지금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6명, 전북 인제에서 25명 뽑다가 지금 5명이 늘어서 30명은 늘었고, 광주 전남은 1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카톨릭 강동대는 학생부 종합 CKU1에서 8명, 학생부 교과 CKU에서 21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지역인재에서 8명을 선발합니다. 자, 원광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을 해요. 카톨릭 관동대는 수능 전에 면접을 진행하고, 입시 결과를 보면 26 모집에 360명, 경쟁률은 13.8대 1, 평균 성적이 1.4입니다. 평균 성적이 1.4면 결국 교과 반영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교과 반영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면서 비교과의 우수성을 동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카톨릭 관동대 같은 데를 보면은 평균 성적이 1.42,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평균 성적이 2.00이기 때문에 원광대보다는 성적이 좀 낮지만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2점대 후반이거나 3점대 초반 정도 되어지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유형의 대학이라고 분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사례를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원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대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수시 원서 지원의 횟수가 6번이잖아요. 그렇죠? 6번. 6번인데 이 6번이 막상 쓰려고 하면 한 곳에 다 몰아서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 원서를 쓰다 보면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과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 생각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도 쓰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쓰기도 하지. 그 다음에 또 의대만 다 쓸 수도 없잖아요.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의대를 쓰면서 뭐 서울대나 연세나 고려 생명공학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이 흩어지고 그 안에서도 아까 또 분리했었던 거 생각해보면 면접을 실시하는 거 또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또는 이 대학에서 선호하는 고등학교 유형이나 출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의 역량 이런 거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를 쓴다.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이 1.21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 이런 성적대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원서를 쓰기에는 다소 부족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학종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왜? 고등학교나 지역의 특성에다가 내신 성적의 특성을 보면은 그래서 서울대 일반, 연세대 면접, 한림대 학교 생활 우수자, 이화여대 미래, 가천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림대 같은 대학교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계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적합하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의 반영 비율이 40%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강점이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붙었던 것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했고 나머지 대학에 다 불합격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정시에서는 의대의 서열이 정해지죠. 왜? 수능이라고 하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가지고서 대학을 가니까 의대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야? 그러면 서울대 의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가 가장 높은 대학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을산대가 하나의 가나다군이 아니라 하나의 군에 쭉 줄이 서여 있어야만 하지만 사실은 서울대는 가군에 있고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아니면 울산대나 고려대나 학교들은 성균관대가 다 나군 쪽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 카톨릭대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서울대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대학의 서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수시는 사실 대학 서열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에 붙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가천대에 붙은 학생보다 무조건 이 학생이 학업적 능력이 뛰어나냐? 이렇게 볼 수 없죠. 대학은 서울대 의대가 가천대 의대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 가천대 의대보다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지만 연세대,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는 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왜 불합격했어? 보시는 것처럼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는 뭐가 필요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었지만 이 학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았던 전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여러 개의 학교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본인의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강점이 수능 최저냐,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비교과 플러스 학교 프로파일이냐, 이에 따라서 지원 대학을 잘 결정하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대학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아주 복잡하니까. 그쵸? 이런 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내신으로만 대학 갈 거야. 나는 수능 최저가 되니까 수능 최저가 이게 안 되고 사실 의대로 대학을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학생부가 왜 관리가 필요하냐는 얘기는 학생부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모든 항목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하이퍼리뷰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오시면 실제 합격생들의 프로파일이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고 떨어졌는지, 얘가 어떤 독서 활동을 했는지, 실제 어떤 고등학교 때 활동을 했었는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정도의 스펙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또 그 자소서를 읽어보시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또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갔는지, 또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이 자소서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에 대한 기재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부와 6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점은 뭐였었냐면, 자, 앞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점은 이거죠.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 수능체제가 있으니까 되게 불리할 것,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입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만약에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나에게 적합한 대학을 찾아야 돼요. 자, 학교장 추천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학교. 그 다음에 면접을 보지 않으니까 나에게 유리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은.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류평가만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과 성적만으로는 안 돼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역량도 같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MMI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그 다음에 재심은 플러스 제출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또는 학생부나 자기소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 학교, 이렇게 유형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또 내가 만약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에 따라서 지원대학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과 성적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 어떤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서울대, 카톨릭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림대, 충남대, 원광대, 카톨릭 정도가 유리하다고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다. 그럼 어디가 유리하다? 울산대나 연세대, 미래, 단대, 천안 또는 부산대학교나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나 학생부 기재가 잘 되어져 있다면 울산대나 연세대, 미래나 단대, 천안의 원서 지원에 합격 가능하신 거고요. 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도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 학교장 추천이나 이화여대나 한림대나 충남대에도 충분히 원서를 써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유형을 정리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디에 원서를 쓰면 유리하고 어디에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아직 우리가 원서를 직접 쓰는 시기는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내 목표 방향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